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에서는 수배학으로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주요 정치 이벤트와 그의 사망 연, 월, 일시, 분까지 계산해서 입증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베 신조의 이 사주를 통해서 그의 과거사를 복귀하여 보고 또 그의 사망 원인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사주적으로 밝혀서 이 양인격에 대한 특별한 사주를 공부하는데 이 영상의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아베의 사주를 보게 되면 한눈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이 사주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전파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자위대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헌법 개정을 해서 자위대를 재무장시키는 등 일련의 일들입니다. 두 번째, 이 사주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국수주의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좋은 의미로서는 냉철한 이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나쁜 의미로서는 냉혈인이다. 네 번째, 이 사주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적이고 주전파입니다. 칼을 차고 있으면 이 칼을 잘못 쓰게 되면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즉 반드시 필, 상신, 내 몸이 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놓고 아베 사주를 하나하나 풀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읽어보면 양인합살, 양인가살의 명의, 명은 사주, 격이란 뜻입니다. 사주가 인비대운에, 인수와 비견대운에 파격이 되고 격이 깨어지고, 용신이 삭궁, 주골사자, 주골운에 들고 충거, 합거, 인묘, 운에 피격 사망하다. 제목이 좀 긴데요. 이 제목 속에 아베 사주 풀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조우관계를 보게 되면 8월 달의 경금은 먼저 정화로서 재련해야 됩니다. 재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기, 그릇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화 불이 타려면 홀로 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간목이 연료입니다. 나무를 떼줘야 되죠. 이것을 바로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 즉 불을 지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간목은 통나무입니다. 장작은 쪼개야 됩니다. 쪼개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경금 도끼로서 벽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벽갑 인정이라는 유명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아베 사주는 보통 사주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 시기는 한기가 들어요. 그래서 병화로서 조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자용신, 용신보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관과 칠사를 동시에 쓰는 사주다. 이것을 관살병용이다 그럽니다. 관가살을 동시에 쓴다. 관살병용. 보통 사주에서 관살이 있으면 이것을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이것은 탁한 양상을 지닌다. 탁한 사주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관살병용을 하는 거죠. 관살혼잡이 되면은 하나는 보내야 됩니다. 살을 보낼 것자고 갈것자 유관하든지 혹은 유살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다시 청해집니다.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관살이 혼잡이 되면 특히 여명에서는 집안에 서방님은 계시고 밖에는 기둥 서방님이 계시고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관살이 병용돼서 이 사주는 오히려 귀하게 되는데 이유는 살이 양인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격국은 뭐냐면은 격국 용신은 일단은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입니다. 양인은 양의 뿔이다 이런 뜻입니다. 양의 뿔처럼 날카로운 칼이다.
양이 순한 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이받습니다. 사람한테도 공격하고 소한테도 바로 직격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강하다는 뜻인데 이 칼은 바로 무를 뜻합니다. 무를 뜻한다. 무기를 뜻합니다. 양인은 양일주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양인이라고 씁니다. 이 사주는 양인에다가 괴강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괴강은 엄격히 말해서 하나의 살인데 이것을 격이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가 합치면 이 일주는 굉장히 극강해지는 겁니다. 사주가 강하면 강적절합니다. 언젠가는 일찍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양인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양인을 처리하는 방법. 인을 처리할 때는요, 반드시 살로서 제압을 해야 됩니다. 스톱시켜야 됩니다. 살로서. 그래서 이것을 양인가살 혹은 양인합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은 반드시 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유금이 양인이고 유중에 신금이니까 병화 칠살로서 합살시킨다. 양인합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인합살시킨다. 만약에 살만 있는 살격사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살격사주에는 인을 집어넣어서 살인상정을 시킵니다. 용어는 다릅니다. 살격사주에는 살인상정이고 양인격사주는 양인합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양인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합법적인 무기일 경우, 이것은 무기라고 그랬죠. 무기인데 합법적으로 내가 무기를 지닐 때는 이것은 권위가 되고 권력이 되고 또 공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 경찰, 검찰, 수사계통 이런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적으로 무기를 지닐 때는 어떻게 돼요? 불법 무기를 지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산적, 해적, 야쿠자 뭐 이런 용어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주에서 만약에 오화가 없으면 상관으로서 생재를 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흑세계에서 죄를 취하는, 재물을 취하는 그런 사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양인격에는 무조건 관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인, 용, 관격 혹은 살격 이런 사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신은 화다. 그러면 화를 도와주는 목은 희신이다. 용신을 제압하고 불을 끄고 방해하는 수는 기신이다. 자, 금은 뭡니까? 금은 구신이다. 토는 한신인데 이 때에 따라서 구조하는 약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양인, 용, 관격 사주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개수가 투했습니다. 개수가 경금의 상간입니다. 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관사를 쓰는데 개수가 투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인시로 보게 되면은 무인시가 돼서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 굉장히 묘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시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자, 유에다가 양이 투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정화와 병화가 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간목이 개수를 납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해주고 있습니다. 간목은 누굽니까? 부친이죠. 여기는 조상궁입니다. 명문과 후손이다. 우리에게는 좀 정서적으로 안 맞지만은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서는 명문과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화는 오중에 기토도 있습니다. 기토는 인입니다. 여기는 재입니다. 재와 인으로서 관사를 보호하고 있는 구조다. 진중의 무토도 보호를 하고 있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것은 편인인데 왜곡된 생각이 왜곡된 표출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다.
국수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인을 찾으니까 호전파다, 호전적이다, 주전파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신금이 양인이거든요. 사실은 급제인데 유금 속에 있습니다. 월지 급제를 양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급제의 3배 이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양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양인을 합살시켜야 되는데 오중에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로서 신금을 합을 해서 합살시키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양인가살이다 그럽니다. 양인이 가살, 멍에 가짜, 멍에를 썼다. 혹은 수레 가짜, 수레를 탔다 이런 뜻입니다. 양인가사라는 사주는 출장 입상이라고 했습니다. 나가면 전장터에 나온 장수요, 궁궐로 들어오면 재상이라. 그래서 총리가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우리 정서에 안 맞습니다. 빈정상합니다만은 일단 사주풀이니까 이것은 자평진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직계 충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를 충신이다 이런 용어를 들으면 빈정상합니다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충신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사주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정치인이 됐더라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 아주 높은 품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양인격 사주가. 자, 그러면 경진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운을 보자. 대운을 보면 경진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보금살이 들어와서 낭패를 당했다. 이런 그 통변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금이라는 것은 엎드려서 엎드릴 복자고 신음한다 이런 뜻인데 기문에서 보금국이 있습니다. 3과 3이 겹치고 기문 숫자가 보금으로 겹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보금국인데 기문에서는 전체 국세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금국이 굉장히 흉합니다. 또 사가삼전 6인에서도 6인 과식에서도 이 보금국이 나오는 것은 보금과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자평학에다 갖다 들이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복음을 해석을 잘못 듣고 어떤 분은 자기 식구들에게 오늘 복음일치니까 외출하는데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보기 전에 시종일관 우리는 자평 논리로 봐야 됩니다. 자평은 뭡니까? 자수는 물입니다. 수평을 뜻합니다. 즉 중화를 뜻하고 균형을 뜻합니다. 그것은 강약을 봐야 되고 조후를 봐야 되는 억강부약을 해야 되는 그런 논리에 따라야지 복음이 돼서 10년간 낭패를 본다. 이것은 맞지가 않다. 자, 경금이 들어와서 경진대운에 사주 원국에 있는 간목을 각경 충을 놓습니다. 자, 경진 일주가 충을 놓는데 또 들어왔으니까 궁급쟁제 현상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누가 방합니까? 개수가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다치지 않습니다. 자, 진유합을 하고 있는데 양인을 합을 해가지고 이 칼 무기가 내 건데 경금 건데 진토가 들어와서 또 투합을 해버리면 이쪽으로 뺏겼어요. 칼이 뺏겨서 망나니 손으로 넘어갔다. 그럼 망나니 칼춤에 내가 다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게 귀신이 난동을 해서 파격이 된 겁니다. 파격이 돼서 이 대운이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을 통변을 하지 않고 무조건 개강이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을 보는 겁니다. 단편적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종일관 자평의 논리로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살짝 가미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신약 사주일 것 같으면 경금이 약한데 경진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덕비
이재라고 그러잖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강사주니까 또 비견하고 편인이 들어오니까 안 좋은 거죠, 사실은요. 자, 진토는 이 경금은 뭡니까? 경금은 사실은 구신이죠, 구신. 구신인데 이 진토는 사실은 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신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신이 난동을 부려서 인비대운에 파격이 됐다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진 대운에는 이 경진 일주가 어떤 일이 있냐 하게 되면은 경진 일주가 이 경진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진중 얼목하고 암합을 하고 있는데, 즉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물고기가 두 마리 나타나니까 이번에는 낚시꾼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비유하자면 아프리카에서 강가에 물을 먹으러 오는 사슴이 물을 먹고 있는데 물속에서 악어가 낚아채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용의 늪으로 입수해버렸다. 경금이 좋지 않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묘한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개수가 현재는 간목을 보호하고 있는데 개수가 차단되는 시점에 경금은 대운에서 간목을 때릴 것이고, 개수가 차단되면 그때를 기다렸다 때리니까 간목이 얻어맞으면 오화 용신 상신이 고립무원해진다. 이때 바로 수가 와서 타도해버리면 진법 무민이 돼서 황천지객이 된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운에서 경진이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경진이 들어왔고, 자, 조금 땡겨서 쓸게요. 경진이 들어갔고 세운에서 이민이 들어왔습니다. 이민. 대운은 지우겠습니다. 임수는 뭡니까? 임수가 투출됐어요. 이것은 기신입니다. 기신이 투출됐다는 것은 이 개수도 기신인데 기신이 힘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정화와 병화 상신이, 병화는 상신입니다. 상신으로서 이것이 양인 가사를 성격시키는 상신이다. 상신과 용신이 깨지면 안 됩니다. 자, 기신이 투했습니다. 투했는데 마침 다행인 것은 정화나 병화가 천간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정미월에 나타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정화는 여기는 사궁입니다. 사궁. 병화한테는 생궁이 되지만은, 병화에게는 생궁이 되지만 정화에게는 사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생엄사다. 이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정미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바로 원국에 있는 개수가 치러 갑니다. 그런데 합을 했으니까 치지 못합니다. 스톱돼 있죠. 스톱돼 있다. 여기서 엮어버리니까요. 자, 이 사람들하고는 사촌지간이니까 가서 감히 때릴 수가 없잖아요. 미토는 뭡니까? 원국의 오화를 합으로 엮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이 된 것은 바로 용신이 합거된 겁니다. 여기도 합거됐고 스톱돼 있죠. 스톱돼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술 일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가 와서 또 합을 합니다. 그렇다면 빗장이 풀리는 거지. 이 임수 둘이서 정화 하나를 놓고 다툽니다. 이것을 쟁합이라고 해요. 쟁합을 한다는 것은 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임수 둘이 다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궁겁쟁제가 되는 거죠. 이 정화 여자 하나를 놓고 둘이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 정화가 뭐라고 하냐면, 얘라 이 못난이들아 내가 니들하고 안 놀아 하면서 탈출합니다. 그 순간에 개수가 와서 때려버립니다. 정계충으로. 그래서 충거가 됐다. 용신이 충거됐다. 묘하게 임술 일진에 용신이 충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토는 뭡니까? 가서 진토를 들이받습니다. 순서적으로 원국의 진토를 먼저 진술충을 하니까 이 무기가 확실하게 이쪽으로 뺏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뺏겼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병화 상신의 묘에 해당이 됩니다. 묘에 들어가려면 내가 천간에 나타나야 묘에 들어가죠. 그런데 시에서 바로 병호시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묘에 들어가서
안 좋다. 결국은 오하는 미토와 합쳐서 또 한 번 합을 한다. 이런 글자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경진, 또 경진이잖아요. 이 진토 두 개를 보자 이겁니다. 유검하고 원래는 이 유중에 경검하고 을목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또 을목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을 하니까 이 무기인 양인을 남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운에서 일진에서 술이 들어 진술충 하게 되면 여기서 개수와 무토는 자체 합을 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토와 개수는 자체 합을 해서 사라져버린다. 을목만 남아서 경금은 낚아챘다. 아까처럼 용소 입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술 중에 무토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개수와 합을 해버립니다. 개수와 합을 해버리니까 대운에서 나타난 경금이 간목을 치고 이런 중에 나타난 병화와 정화들을 임수와 개수가 그대로 가격을 하고 또 임묘시키고 사궁으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화와 병화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관살이 깨지는 것을 진법무민이라고 합니다. 진법무민. 법이 깨져버리면, 법이 다 하면은 백성이 살 수가 없다, 백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주에서 나타나면 사주의 명주가 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법무민하니 황천지객이라. 황천길 가는 나그네다. 진법무민하니 황천지객인데 그 도가 강강하면 지나치면 강강하면 남면순사라. 뭐 하기 어렵다. 즉 이중부정 면하기 어렵다. 순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어렵다. 즉 내 몸이 터지고 깨지고 흉측하게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망나니 칼춤에 아베 신조가 죽는 것은 양인격이 합살된 이 사주가 격이 파격이 되면서 용신이 진법무민, 용신과 상신이 진법무민 돼서 황천지객이 돼서 그 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흉악하게 죽는 겁니다. 진법무민 안에 황천지객이요 그 도가 강강하면 남면순사라. 이 문구에 정확히 적중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베 신조의 사주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베 신조의 이름을 풀어가지고 아베 신조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